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 재료학 제9장 단원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열재에 습기나 물기가 침투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했습니다. 자, 단열재 자체는 열을 전달하지 않는 재료죠. 근데 거기에 습기나 물기가 침투하면 이 물기가 열을 가지고 이동하겠죠. 그죠? 그래서 단열재에 습기나 물기가 침투하면 열 전도율이 낮아야 되는 단열재가 열 전도율이 높아져요. 물이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열 성능은 어떻게 될까요? 나빠진다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죠. 그죠? 열 전도율이 높아져 단열 성능이 나빠집니다. 2번입니다. 잘 나옵니다. 진주석이나 흑요석 등을 900에서 1200도씨로 소성한 후에 분쇄하여 소성 팽창하면 만들어지는 작은 입자에 접착제, 무기질, 섬유를 균등하게 혼합하여 성형한 제품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주석이나 흑요석을 가열해서 분쇄해서 접착제로 성형했는 게 뭐였습니까? 펄라이트 보온제였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무기질 단열재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단열재 중에요. 유기질 단열재가 석유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제작된 단열재다 그랬죠. 발포 폴리스티렌, 발포 폴리우레탄, 발포 염화비닐, 셀룰로스 단열재, 기타 플라스틱 단열재가 유기질 단열재입니다. 이렇게 제조한 게 아니라 무기질은 자연재료다 그랬죠. 유리질 단열재 유리면, 광물질은 성면, 앞면, 펄라이트, 금속질은 규산질, 알루미나질, 마그네시아질, 탄소질은 탄소질, 섬유, 탄소, 분말 등이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무기질, 천연 단열재가 아닌 것은 무기질 단열재에 해당하는 것이네요. 그죠? 자, 천연 단열재를 물었고요. 그러면 우리 석유를 기반으로 제작한 것부터 찾아보면 발포 폴리스티렌, 셀룰로스, 그 다음에 경질 폴리우레탄 이런 건 전부 다 유기질이죠. 그죠? 그래서 자, 무기질 단열재, 규산, 칼슘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경질 우레탄 폼 단열재, 경질이다. 그죠? 그래서 보통은 단열재가 구멍이 있고 한데요. 이걸 단단하게 경질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규격은 한국 산업 표준에 규정되어 있고요. 공사 현장에서 발포 시공이 가능하고 사용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피가 팽창하는 게 아니라 경질이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경과해도 변화가 별로 없다 그랬죠. 그죠? 초저온 장치용 보냉제로 사용된다.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사용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상태 변화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10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도 견디는 섬유로 본래 공업용 가열로의 내화 단열재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철골의 내화 피복제로 사용되는 것은 했습니다. 가장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뭐였습니까? 세라믹 파이버였습니다. 세라믹을 원료로 만든 섬유인데요. 1000도씨 이상의 고온에 견뎌서 공업용 가열로의 내화 단열재, 최근에는 철골의 내화 피복제로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석고보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흡수로 인해 강도가 현저하게 저하된다. 맞죠? 그죠? 물에 약하다라고 했습니다. 신축 변형이 커서 균열의 위험이 있다 했는데요. 이 석고보드는 온도나 그 습도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들고 팽창 변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균열은 잘 생기지 않죠. 단지 흡수에 의해서만 강도가 약해지죠. 그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부식이 안 되고 충해받지 않고 단열성이 높다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의 주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그죠? 유리의 주 성분은 이산화규소라 그랬죠? SiO2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8번 넘어갑니다. 유리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흡습재는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 공간의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게 흡습재다. 맞죠? 그죠? 세팅 블록은 세시 하단부의 유리 키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한다. 맞죠? 그죠? 단열 감봉은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는 재료로 알루미늄 감봉을 말한다 했는데요. 단열 감봉은 기존의 알루미늄 감봉보다 단열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알루미늄 감봉이다. 이 부분 틀렸습니다. 백업재는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는 게 백업재다라고 했습니다. 강화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유리 표면에 강한 압축 응력층을 만들어 파괴 강도를 증가시킨 것이다. 맞죠? 그죠? 강도는 플로트 판유리에 비해 3에서 5배 정도로 강도 큽니다. 출입문이나 계단 난간, 안전성이 요구되는 칸막이 등에 사용되고요. 깨어질 때는 판유리 전체가 파편으로 잘게 부서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판유리 전체가 파편으로 잘게 부서지죠. 깨지더라도 파편이 피부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답은 바로 4번 틀렸죠. 그죠? 10번 넘어갑니다. 네, 강화 유리의 검사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앞에서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요. 파쇄, 내충격, 쇼트백, 맞죠? 그죠? 촉진 노출 시험 없었고요. 투영 시험이 해당되겠습니다. 11번 유리가 불화수소에 부식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5mm 이상 판 유리에 그림이나 문자를 새겨서 장식용으로 이용한다 했죠. 그죠? 이렇게 그림 문자를 새긴 유리는 에칭 유리.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프리즘판 유리는 어느 용도에 가장 적합합니까? 했습니다. 그죠? 채광용으로 써야죠. 지하실의 채광용, 방도, 흡음, 방화용.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프리즘 유리는 지하실이나 지붕의 채광용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유리 중에 결로 현상의 발생이 가장 적은 것은 있습니다. 보통 유리, 후판 유리, 복층 유리, 형판 유리. 그죠? 복층 유리는 2장 이상의 판 유리를 나란히 하고 그 틈새에 대기압에 가까운 건조된 공기를 채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기가 열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을 밀봉 봉착하여 결로 현상 발생을 줄여준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의 복층 유리가 되겠습니다. 자, 적외선을 반사하는 도막을 코팅하여 반사율을 낮춘 고단열 유리고요.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된다 했습니다. 자, 로이 유리였죠. 그죠? 로이 유리는 유리 표면에 금속이나 금속 산화물을 얇게 코팅한 것으로 열의 이동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로가 뭐냐면 낮추다이고요. E가 에너지, 그죠? 열 에너지의 이동을 최소화시킨 게 로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열성이 높은 유리가 로이 유리다, 그죠? 열의 에너지의 이동을 낮춘 고단열 유리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내열성이 좋아서 내열 식기에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거, 그죠? 내열 식기에 쓰기에 좋은 건 붕규산 유리입니다. 이런 건 하는 수 없이 암기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16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특수유리와 사용 장소의 조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진열용 창의 무늬 유리가 아니고요. 진열용 창은 자외선에 의해서 옷이 색이 변색되니까요. 자외선을 차단이나 흡수하는 유리가 좋겠죠. 1번 틀렸습니다. 병원의 일광욕실은 자외선 잘 들어와야 되니까 자외선 2가 유리입니다. 채광이 좋아야 하는 지붕은 프리즘 유리죠. 형틀이 없는 문은 강해야 하니까 강화 유리가 좋습니다. 17번 넘어가겠습니다. 플로트 판 유리를 연화점 부근까지 가열한 후에
가열해서 양 표면에 냉각 공기를 흡착시켜 유리 표면의 20에서 60 이하의 압축 응력층을 갖도록했습니다. 이렇게 응력을 늘렸다, 양쪽에, 그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응력을 늘렸다는 거, 강도를 늘렸다. 배강도 유리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플로트판 유리를 연화점까지 가열하고 양 표면에 냉각 공기를 흡착시켜서 압축 응력층을 갖도록 했는 게 배강도 유리였습니다. 18번 넘어갈게요. 비닐 벽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비닐이다, 그죠? 시공이 용이하고요. 오염이 되더라도 청소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통기성이 부족해서 결로 우려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경제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다음 벽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자연적 감각과 방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자연적인 거, 그죠? 요거는 자연적이며 방음 효과가 있는 건 칡덩굴을 이용했는, 칡덩굴의 껍질을 이용했는 초경 벽지가 자연적 감각, 방음 효과가 우수하다 그랬죠, 그죠? 물 청소가 가능하고요. 시공이 용이하며 색상과 디자인이 다양하다. 요거는 비닐 벽지 맞다, 그죠? 물 청소할 수 있고 시공이 용이합니다. 벽지 표면을 코팅 처리해서 내오염, 내수, 내마찰성이 우수하다. 우리 직물 벽지는 직물이다 보니까 먼지가 잘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벽지 표면을 코팅해서 내오염, 내수, 내마찰성이 우수한 건 종이 벽지였죠, 그죠? 벽지 표면을 코팅해서 내오염, 내수, 내마찰성이 우수했습니다. 초경 벽지는 먼지를 많이 흡수하고 퇴색하기 쉽지만 단열 효과, 통기성이 좋은 건 그죠, 직물이었죠. 섬유로 짰는 직물 벽지였습니다. 맞게 설명한 거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재료학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기까지 가는 비중 없는 게 재료학이죠. 그래서 완전히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 위주로 자꾸 읽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필기형 문제들은 기출을 많이 풀어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재료학이 또 과락이 잘 걸리기 때문에요. 중요한 내용 위주의 공부보다는 자주 나오지 않는 내용이더라도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